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변호사 김선욱입니다. 메르스 이슈로 떠들썩한 가운데 영화 한 편이 조용히 관객몰이에 나섰습니다. 바로 지난 2002년 발생한 연평해전을 스크린으로 옮겨놓은 영화 연평해전인데요. 개봉 일주일 만에 벌써 200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발을 꽁꽁 묶어놨던 메르스가 한풀 꺾인 건가 보죠. 예, 아니면 연평해전 열기가 더 뜨거운 것이 아닌가. 예, 아무튼 오랜만에 메르스 아닌 얘기를 들으니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네, 연평해전의 뜨거운 열기로 바이러스가 다 죽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막 불이 막 나고 배에서. 예, 화상 입고. 자, 오늘은 메르스 특집은 아니고요. 네, 메르스로 인해서 비정상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청년의사 라디오. 오늘도 나이사 히구라 통합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영화 연평해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해전 당시에 2002년 당시 군의관으로 연평해전에서 부상 입은 여러 병사들을 곁에서 직접 진료하셨던 강원대병원 심장내과 이봉기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서해 북방 한계선 남쪽 연평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었죠. 이때 일로 6명이 전사했고 우리 쪽에서만요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월드컵 열기에 가려졌던 연평해전이 영화로 모습을 다시 드러내면서 관객들에게 안타까움과 감동을 함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숭고한 이들의 희생, 가슴 먹먹하고, 좀, 정말 울컥하는 관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에 진짜 장면 나오는 데서 정말 이렇게, 울컥? 흔히 하는 말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관객분이, 김변도 봤죠? 네. 마지막에 윤영아 데이 그날 나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실제 인터뷰했던 모습 그러니까 보고 나오고 하는데 울컥하는데 그 순간에 제 근처에 있던 다른 어떤 관객분이 소리를 되게 크게 내면서 잠깐 우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영화관에서 슬픈 장면에서 그렇게 누가 소리 내서 울면은 우리 슬프다가도 약간 웃음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까지 오버하냐 이런데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되게 큰 소리로 누가 이렇게 꺽 하면서 이렇게 우셨는데 하여튼 보면서 참 저도 이렇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 그 엔딩 크레디트 올라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안 일어서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네. 엔딩 크레디트만 10분 이상 올라가는데 자, 영화를 보면은 이제 국군 수도병원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군의관들도 상당히 고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 당시 이 병사들을 치료했던 군의관들 중 한 분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병원 심장내과 이봉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봉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봉기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현재는 강원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계시고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레지던트는 원주기독병원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 강사를 하셨고 그리고 스탠포드에 연수 갔다 오셨네요. 예, 네. 작년에 귀국했죠. 네. 그리고
이제 국군 수도병원에서 내과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셨고 그 전에는 UN 평화유지군 파병군의관으로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 지역에도 다녀오셨습니다. 예. 그 서부 사하라에 1년차 때 갔다가 1년차 때는 철원. 1년차 때는 철원에 계시고 백골부대 있었죠. 그 이듬해. 2년차 때는 그 사하라 갔다 오시고 예. 그 다음에는 국군 수도병원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그렇습니다. 네. 좋은 의사시겠죠, 임상적으로. 훌륭하죠. 본인이 저런 얘기를 저런 스타일이시군요. 예. 네. 그 특이사항이 이 영화와 관련됐지만 한미 수필 문학상 장려상을 수상하신 유진아 내가 태어나던 해에 나는 이런 젊은이를 보았다. 이 저자시고요. 네. 한미 수필문학상은 뭐 청년 의사가 주최하는 의사들의 신춘문예 이렇게 부르는 그래요? 그런 거죠. 네. 이제 제 2회니까 이게 2003년에 상을 타셨죠. 아마 그러니까는 제 2회. 지금도 있는 상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네. 지금 청년 의사하고도 관계가 많으시네요. 네. 뭐 혹자는 청년 의사가 그 이봉기 대위를 발굴해서 띄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은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처음 봤어요, 오늘. 결국 그 연평해전이 영화가 나오게 된 계기가 또 청년 의사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런 얘기하면 우리 욕 먹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원래 이제 시상식 때 수상자들을 다 보는데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그때 시상식에 안 오셨었죠.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오거든요, 수상자들이. 그러니까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바빴을 겁니다. 원래 이렇게 글을 쓰시는 글을 쓰세요, 원래? 이렇게? 그 전부터 처음 인터넷 시작 때 또 홈페이지 만들고 서부사라에서 겪었던 경험들, 백골부대에서 군의관 할 때 경험들도 막 올리기 시작하고 한참 글에 재미 붙었을 때죠, 그때는. 근데 이제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뭐 책을 내거나 뭐 그러신 적은 없으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좀 더 그 정도 글솜씨면은 열심히 좀 써보시지 그러세요. 다른 글도. 바빠서요.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사는지. 이게 특히 심장내과가 제일 바쁜 과 중에 하나고. 예, 그렇습니다. 심장내과 중에서도 세부 전공은 뭘 하고 계시죠? 중재시술 쪽이죠. 인터벤션이라고. 일반인들 참 모르는. 그러니까 내용인데. 심근경색증 환자 오면 새벽 2시에 나가서 막힌 거 뚫어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재시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내과 중에서 제일 외과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예. 스텐트 뭐 이런 거. 뭐 그겁니다. 스텐트 넣고 뭐 심근경색 혈관 뚫어주고 뭐 이런 풍선 넣고 뭐 이런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응급 상황에 많이 처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러면 강원대학교 병원 근처에 사시겠네요? 예. 차 타고 10분 거리에 살고 있죠. 춘천에서. 그 춘천하고 서울 고속도로 생긴 바람에 요즘 강원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서울에서 출퇴근도 하시던데요. 많습니다. 네, 그런 그죠. 선생님들. 전철도 있잖아요. 전철도 생기고요. 하지만 심장내과 응급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10분 거리. 또 제 와이프는 산부인과. 산부인과도 또 응급이 있는. 응급이 있죠. 애 나오고 그러면 뭐 당장 가야죠. 당연히 그럼 병원 근처에 사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저 영화 얘기를 좀 해보죠. 자. 6월 24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150만 정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0만 넘었다고. 200만도 넘었어요. 네,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흥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첫 시사회 때 초청받아서 가셨다고요? 예, 6월 1일에. 6월 있었죠. 1일에? 예. 시사회는 그때 시사회는 되게 원래 개봉도 6월 10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네. 메르스 터지고 하면서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시사회하고 개봉 날짜가 좀 간격이 있군요. 많이 멀어졌죠. 네. 자, 일단 그전에는 뭐 전혀 이 영화 필름 촬영 현장 이런 거 못 보셨을 테니까. 못 봤습니다. 영화 네.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네. 연수를 떠난 게 2012년 7월이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영화 만들어진다고 저한테 접촉이 오간 적은 있었습니다. 영화사랑. 영화사에서 왜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그 수필 때문에? 예,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뭐 써도 되겠느냐. 그때 사실 그 영화 시나리오는 최순조 작가님이란 분께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연평해전이라는. 그게 2007년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랬죠. 네. 그걸 베이스로 해서 네. 써졌다고 하고요. 네. 그때 연락 오고 뭐 그러다가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냥 전 미국에서 잘 지내다가 왔더니 영화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소식 들었죠. 배우도 바뀌고 뭐 감독님도 바뀌고 우여곡절이 그랬던 것 많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사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한번 돈 영화 없어서 관련해서 한번 수 있을까. 엎어지고 뭐 배우도 바뀌고 주연 배우도. 예. 네. 또 배우들도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니냐 해서 꺼려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들렸고요. 그러게요. 그 우리나라는 뭐 앞으로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이 현실을 다룬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들면 흔히 또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뭐 이 영화도 아무래도 그런 게 뭐 실제로 있죠 이미. 있죠. 예. 벌써 만들어졌죠. 우리는 오늘 정치 얘기는 뭐 최소화하고 저 영화 얘기와 옛날 얘기를 주로 그러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교수님한테 연락이 온 이유가 뭐 어떤 쪽에 자문을 좀 해주셨나요? 그 써도 되겠냐는 뭐예요? 예. 출연을 하라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 건 그렇죠. 네.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다, 도와달라,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도와주신 게 있나요? 그래서 뭘 도와드려야 되나 했는데 예.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뭐 이렇게 한번 접촉을 해보니까 별로 도움받을 게 없다는 판단하셨나요? 네. 그 시사회에 초청 그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그때 바빠가지고 사실 이 영화 후원했을 때도 아, 후원은 하셨어요? 아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돈으로? 예. 아, 거기 그러면 그 엔딩 크레딧에 후원자 나옵니다. 명단에 있군요. 가나다로 쭉 가다가. 아, 제가 저 나옵니다. 가나다로 보다가 너무 길더라고요. 야. 그래서 네. 이은까지 안 넘어갔을 때 그게 일어났는데. 후원이에요? 투자예요? 후원입니다. 뭐 후원. 그거 했다고 해서 나중에 네. 받고 그러는 건 없고요. 네. 네. 그 후원을 했을 때 시사회 초청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시사회나 예매권을 받거나 그렇게 선택하는 게 있었고요. 나중에 DVD도 보내주고 뭐 그 정도가 있는데 시사회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요. 영화 시사회라는 건 평생. 가볼까 했는데 날짜가 제한이 있고 예. 나중에 예매권이나 받자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영화사에서 따로 시사회 참석해달라고 유족분들도 오시고 생존자들도 오신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아, 유족분들이나 생존자들하고는 어쨌든 안면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생존자들도 사실 그때 막 입원해서 치료받고 그러셨던 분들 그 뒤는 못 봤었으니까요. 네. 궁금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예후가. 그래서 시사회를 이제 갔어요. 그 영화 그 출연했던 배우들도 왔나요? 그 시사회 멀찌감치서 무대 인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사회에 이제 가서 그 사람들도 만났지만 일단 영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봤죠. 예. 자, 영화를 본 뭐 아직 저 200만 넘게 보셨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예. 영화를 봤을 때 딱 그 느낌 그거 어땠어요? 그 얘기부터 해보죠. 사실 군인이고 밀리터리류에 대한 관심이 꽤 있습니다. 군대 생활도 재밌게 했었고요 덕분에. 아 본인이 예. 밀리터리류. 군인이고 저희 뭐 밀떡이라는 표현들을 하죠. 밀떡은 무슨 말이에요? 밀리터리 덕후. 그러니까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 자덕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저 김변은 자전거 덕후. 저도 자전거도 덕후급입니다. 아, 그래요? 자전거 5대인데요. 이게 김변은 저 춘천까지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춘천 그래요. 아주 좋죠. 그 춘천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겠다. 둘이. 춘천부터 시작해서 양구까지 들어가면 좋아요. 속초까지는 가야죠. 남자라면. 네. 백종하고 지금 자전거 얘기 좀 해야겠네요. 예. 네. 그래서 밀떡 계열이기 때문에 그것도 취미의 하나. 그러니까 무기 재원을 줄줄줄 외우다시피 하니까요. 뭐 그런 류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도 생존자들,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노닥노닥 생존자들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전투 상황 같은 거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이 전투 상황이 어땠을까. 처음에 시작된 것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전투가 38분인가 그랬다는데 영화에서도 30몇 분으로 거의 그대로 실시간으로 네, 했다고. 롱테이크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거 막 가슴 아팠던 게 배 갑판에 바닷물과 핏물이 섞여가지고 흐르고 그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혹하죠. 그 광경을 직접 영상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가장 마음에 와 닿았고 좀 충격적이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생존자들 유족분들 뭐 얘기 듣습니다. 뭐 가족이 어떻게 돼 있었고 누가 누구랑 친했고 그런 관계들에 대한 얘기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스토리로 쫙 나열이 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묘사가 되고 하니까 감동이 왔죠. 자, 이제 지금 좀 전에 밀떡 얘기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봉기 교수님 모시기 전에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라서 예. 그 당시에 국군 수도 통합병원
그때 통합병원이라고 불렀죠. 그때도 국군 수도병원이었습니다. 네, 국군, 흔히 이제 수통이라고 네, 옛날에 많이 불렀었잖아요. 근데 그때 국군 수도병원에 근무했던 군의관들 중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88학번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가지고 889, 이제 예.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봉기 대위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걔는 군인이지. 예. 원래 군대 가기 전부터 약간 밀리터리에 좋아하는 뭐 그런 계열이었군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아, 그래서 걔는 군인이지. 그리고 왜 말뚝을 안 박았는지 모르겠다. 뭐 그 얘기도 하고. 군인은 좋지만 군대 문화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하라도 갔다 왔다. 예. 그리고 하여튼 그때 이 다친 이 환자들 병사들을 보면서 가장 울컥했던 가장 흥분했던 군의관 중에 한 명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랬죠. 예. 자, 저기 사하라 얘기는 뭐 나중에 시간 남으면 좀 하기로 하고. 예. 예. 그 영화 보시고 뭐 울컥해서 눈물도 좀 흘리고 그러셨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좀 눈물이 많이 마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날은 펑펑 쏟아지더군요. 옆에 가족 와이프랑 아이랑 같이 데리고 와서 근데 와이프는 엉엉 울고 있고요. 아이도 찔끔찔끔거리고 있고. 그 아이가 유진인가요, 그러면? 예. 아까 김변희 제목 얘기해줬지만 그때 당시에 관에서 쓰신 그 수필의 제목이 유진아 네가 태어나던 해에 나는 이런 젊은이를 보았단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진이가 그러면 2002년 생인 거죠. 2002년 9월. 지금 몇 중1입니다. 중1. 예. 저희 중2병은 아직 없나요? 아직은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중2병 잡는 책이 저희 있어요. 회사에서 중2병 완전 정복이라고 예. 좋은 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청년 의사에서 나온 책이요. 네.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예. 네. 그래서 녹음 끝나고 가실 때 그거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중2병 완전 정복. 깨알 광고다. 깨알 홍보. 자, 이게 그때 이제 영화 얘기는 다들 이제 보실 거니까 우리 스포일러 많이 만들면 안 되니까. 예. 그 당시 옛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실화 영화에 스포일러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런가요? 그렇겠다. 뻔히 아는데. 뭐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연평해전 직후에 병원으로 이제 뭐 하다가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 월드컵 시즌이니까. 월드컵 TV에서 네. 아침에 군의관들 모여서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월드컵 한다고 하니까요. 뭐 들떠 있고. 그게 이제 6월 29일 상황인 29일이죠. 거죠. 네. 아침 한 10시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속보 네. 서해 연평해상에서 네. 교전 뭐 그렇게 나오고요. 좀 뭐냐 그러고 있는데 그 교전 이런 거를 딱 보는 순간 군 병원 중에 제일 큰 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들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한테 환자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겠군요. 그렇죠. 네. 심하게 다치고 나면 바로 네. 수도병원으로 오니까요. 그래서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내과잖아요. 그래도 네. 오늘 외과 군의관들 고생 좀 하겠구나. 네. 그러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군요. 군의관들 모두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 됐을 땐가 그래서 외과 군의관과 해당되는 군의관들 빼고는 다 퇴근해도 좋다. 그래서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서 밥 먹고 네. 좀 밥을 늦게 먹었죠. 날 점심을. 그리고 점심을? 예. 퇴근을 점심 때 해요? 그러진 않죠.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토요일이었어요. 전 오전 근무만 기억이 하고. 안 나네요. 예. 그래서 퇴근했는데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군의관이 지금 평일에 점심 때 퇴근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토요일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뭐 뉴스 계속 보고요. 저게 저렇게 됐구나. 심하게들 다치고 사망자도 있네. 뭐 그러고 있다가 다음날 일요일인데 아침 9시쯤 전화 왔습니다. 병원에서. 이 보니까 배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흡인 손상을 입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피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 내과 군의관들 손도 필요하겠다 해서 내과 군의관들도 다 불려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담당 환자 배정 받고 네. 저도 그때 이철규 중사란 분이 배정이 됐었어요. 그분도 흡인 손상이. 그런데 그분은 기억나는 게 골반 쪽에 파편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철규 중사라는 분이. 네. 방광도 찢어져 있고 근데 겉에서 그냥 피하에서 만져지는 파편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거 만져지는 것들은 가볍게 째고 발라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게 비뇨기과 군의관이 이분은 아기 갖기 힘들지 모르겠어 뭐 그랬던 걱정을
뵀거든요. 이번에 시사회 때 뵀습니다, 그분. 아, 예. 애가 둘이에요. 다행이군요. 네.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거 보고. 그러고서 그때 또 막 환자들 보고 그때 다리 잘렸던 이희환 중위도 그때 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요 뭐 굉장히 심하게 다치고 막 혈압도 안 잡히고 그런 환자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동역이었죠. 본인이 주치인 환자를 보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아주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 또 환자 어딨나 또 제가 그때 당직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자들 한번 쓱 둘러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신경 쓸 환자 있나 하고.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정말 심하게 다친 환자가 네. 있는데 그게 이제 박동혁. 딱 보고 얘는 왜 이렇게 다친 거야? 그러니까 또 주변에 살아남은 병사들 얘기 줄줄 제가 의무병인데 전우들 보살피며 뛰어다니다가 저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 군의관들은 그거 뭐 내과 군의관들 돌아가면서 계속 봤으니까요. 네. 물론 외과가 주치라서 하는데 또 바이탈 흔들리고 하면 또 내과 군의관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쓰신 글 보면 박동혁 병장 당시 이제 상병에서 이제 그쵸. 나중에 예. 이제 뭐라 그러죠? 추서라고 하나요? 진급시켜 주는 거를 돌아가신 다음에 하여튼 그 예. 박동혁 병장으로 통일하죠. 뭐 그 박동혁 병장을 치료한 사람이 뭐 굉장히 많은 군의관들이 다 물론 이제 그 외과 주치 따로 있었지만 예. 뭐 내과 뭐 이비인후과 뭐 오만과들이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ARDS라고 왜 급성 폐손상 증후군 예. 나오죠. 그래서 호흡기내과 군의관도 달려들었었고 신장내과. 예. 신부전 와가지고 신장내과 가고 또 L튜브 꽂았던 데서 부비동에 문제가 생겨서 이비인후과 들어갔었죠.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내가 힘들어하니까 정신과 군의관 붙었었죠. 마취과도 와서 뭐 하고 굉장히 많은 군의관들이 비뇨기과, 정형외과 뭐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노력을. 네, 그것도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군의관들이 그 스토리 다 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의관들이 막 피가 끓는 거예요. 야, 우리가 쟤는 살려야 진짜 우리가 밥값을 한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다들 뭐 시키지도 않는데 밤새고.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죠. 수필에도 보면 너는 반드시 살려낸다 이런 군의관들이 암묵적으로 다 그런 느낌을 갖고서 달려들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과장이 아닙니다. 네. 84일간 환자가 고통을 받다가 결국 사망을 하셨는데 예. 84일 굉장히 긴 기간. 그러니까 중간에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도 가고 그때는 대화도 나누고 뭐 한 달, 이랬던 3주 정도 지났을 때 호흡기도 떼고 네. 애가 의식도 돌아오고 괜찮아졌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외과병동으로 올렸었죠. 그때쯤에는 진짜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이거 살렸다. 우리는 살려냈다. 살렸다라고 생각하셨군요. 군의관들 뭐 그때 포상휴가도 가고 살린 네. 이후에 다들 고생했다고. 네. 그 전투 이후에 추가적인 사망자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 측에서도 기특하게 생각했죠. 군의관들을. 네. 근데 나중에 점점 나빠진다 소리 다시 들리고 결국 죽었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이 무너졌죠. 전투병도 아닌데 의무병이 그렇게 많이 다치고. 예. 그렇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막 하다가 막 옆에서 쓰러지고 응사를 못하니까 자기도 총 들고 응사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해군의 뭐 약간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그 사망자 6명 중에서 5명은 이제 간부. 예. 장교나 뭐라 그러죠? 이게 부사관들. 네, 부사관들이 많고 이 병사는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박동혁. 그렇죠. 병장. 사망자 중에는. 그래서 대화도 좀 나눠 보셨어요? 박동혁 병장이랑. 정신 돌아온 다음에는 네. 말 좀 했었죠. 네. 뭐 주로 기억 남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근데 깨고 나서 군의관들이 참 힘들어했어요. 애가 너무 안 좋았죠.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네. 정신 들고 나니 뭐 다리는 하나 없어져 있지, 온몸 심하게 다친 상태지, 또 고통도 있고 통증도 있고. 네. 그런 상태니까 힘들어했죠. 왜 아니겠어요. 네. 다리가 하나 없어졌고. 새파란 젊은 애가. 네. 21살이든가 우리 나이로 그랬던 것 같은데. 10대 초반. 네. 학교 다니다가 썼으니까요. 네. 그래서 84일 동안 이제 싸우다가 했죠. 투병을 하다가 결국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심폐소생술까지 하는 장면 나오는데 예. 거기 거의 끝부분인데 제가 한 번밖에 안 봐서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때 마지막에 심폐소생술하러 달려오는 그 군의관 그 명찰에 뭐 이봉기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도 그거 유심하게 봤는데 이연기라고 적혀 있죠. 이연기예요? 네, 거기 실제 인물들하고 이름을 살짝 비틀어놓은 등장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이봉기 선생님이 가서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때는 외과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진짜 주치의들이 했겠죠. 예. 네. 그 일부 언론에서 이봉기 선생을 거의 박동혁 주치의라고 표현한 데가 있던 그건 틀린 거죠,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본인이 주치의라고 주장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근데 문제가 제가 이거 사실 글을 써서 유명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네. 글은 조금 유명해졌지만 본인은 뭐, 네. 예.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꼭 글을 읽어보면은 그 본인이 주치의가 아니라는 내용은 뭐 다 적혀 있고. 근데 요새 사람들이 긴 글을 자세하게 안 읽죠. 네. 쓱 보고 그렇겠구나 그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고치기도 어렵고. 주치의는 아니셨지만은 뭐 주치의라는 개념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같이 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하대. 네. 의사들한테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그 수많은 군의관들이 있고 뭐 가족들도 있고 직업 군인들도 있고 했지만 그 상황을 어쨌든 그 뭐 일종의 뭐 거창하게 말하면 이제 역사적 기록물처럼 남긴 사람이니까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들어보면 뭐 치료가 그때 군의관들 다들 고생해서 했으니까요. 그걸 고마워하시는 것보다는 묻혀질 뻔했던 사건을 수면 밖으로 끌어내서 알려줬다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세요. 그거죠. 2002년 당시에 그러면 가족들, 유가족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도 좀 많이 만나셨나요? 다른 분들은 못 뵀고, 동혁이 부모님은 우연하게 제가 뵀습니다. 춘천에서요. 응? 한참 지난 다음에? 한 2007년인가? 그렇죠. 상당히 다음이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당연히 뵀을 테고. 그때 병원에서 오다 갔다가 마주쳤고, 2007년에 그 박동혁 병장 부모님은 왜 만나셨어요? 그 외래에서 많이 뵌 분이 쓱 들어오세요, 부부가. 선생님 진료실로? 네. 그러니까 강원대병원으로. 네, 강원대병원이요. 그 진료를 받으러 오신 분인데 어떻게 뵌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혁이 부모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원래 안산에 사셨었는데 큰아들 잃고 나니까 그 집이 싫어진 거죠. 이해 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홍천에서 소 키우며 사시겠다고 홍천에 터를 잡으신 거예요. 근데 원래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 약을 어디서 이제 처방을 받나 하다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강원대병원에 있다는 걸 아시게 되셔서 일부러 찾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뵙고 처방도 해드리고 마침 점심시간 근처였기 때문에 좀 기다리십시오 해서 모시고 나서 점심도 대접하고 그거 몇 번 또 뵀죠. 연수 가기 전까지는. 지금 연수 가시는 바람에 저 진료 관계는 끊어졌군요. 지금 그 인근에서 또 처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시사회 때 뵀어요, 그러면? 뵀죠. 어떠시던가요, 지금은? 이미 이제 10년이 흘렀는데. 그때 굉장히 처음에는 막 화가 많이 나셨었어요. 정부한테도 그렇고. 그때 유족분들이 굉장히 서운한 일을 많이 겪으셨었습니다. 어떤 게 하고 알려져 있죠.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때 뭐 정부에서 그때 전사가 아니라 순직 처리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보상금도 3천 얼마 받았다는. 특히 이제 딴 분들은 직업 군인이니까 뭐 조금 달랐겠지만 박동혁 병장 같은 경우에는 뭐 3천 그 사실이죠 그게 3천 몇 백만 팩트라고 하니까요. 그러고 뭐 한상국 중사 부인 같은 경우는 뭐 도청을 당했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언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떠나셨다는 분이 한상국 중사 그래서 부인이시죠? 캐나다 가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셨죠.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유족분들에서 좀 언론을 상대하거나 할 때 한중사님 입의 역할을 대변인 역할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도 시사회 때 오셨겠군요. 뵀죠. 제일 젊으시고 하니까 유족분들 중에서는요. 부모님 박동혁 병장 부모님은 그때 이제 그렇게 힘드셨을 테고 지금 모습은 좀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처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평택 제2함대에서 추모식도 해주고
또 서해교전이었죠, 처음에는. 그 연평해전으로 격상도 되고, 네네. 또 전사자들 이름을 딴 배가 배들이 생겼죠. 만들어졌죠. 그런 식으로 좀 뭐가 달라지니까. 조금 마음을 푸셨군요. 나아지시는 것 같다 하다가 이번에 영화 나온다 할 때는 좀 좋아하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걱정은 사실 좀 많았죠. 야, 이거 영화 했다가 망하면은 이분들 더 상처받겠구나 했는데, 흥행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뵈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옛날 일을 다시 떠올리니까 또 트라우마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또 흥행이 좋으니까 또 좋아하는 쪽으로 가겠네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저 영화 보면서 진짜 그 유가족들이 보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어요. 그 감정이입이 될 거 아니에요. VIP 처음에 첫 시사회 때도 유족분들 딱 옆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좀 힐끔힐끔 봤죠. 이분들 저 영화 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막 엉엉 우시는 어머님들 계시고 아예 전투 장면 시작되니까 그냥 자리를 뜨신 분도 있으시고요. 못 보겠다고. 못 보시고. 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지금 옆에서 우리 곽성순 PD가 이 기사 보여주는데요. 박동엽 병장은 3천여만 원이 맞고요. 한상국 중사도 3,800만 원 중사 부사관인데도, 그리고 윤영아 소령도 6,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전사자 구분이 생기기 전이라서 공무상 사망으로 단순 처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법이 개정돼서 천안함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 이상 보상을 받았고 등등등등 해서 이 소급 적용을 좀 법을 규정을 바꿔서라도 예전에 연평해전 희생자들에게도 좀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국방부에서는 그거는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내용을 말도 안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전사자 생기면 40만 불로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억, 5억 그 정도요. 뭐 몰라요 저희. 그렇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시작이 40만 불이다. 네. 40만 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미국처럼 모병제인 나라에서는 어쨌든 시작이 최소 위로금이겠죠. 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사기하고 그 대우의 문제죠. 대우의 문제.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얘기들이 많은데 소급 적용하면 6.25 전사자까지 다 소급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너무 좀 심한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법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법을 통해서 시한을 정해놓으면 됩니다. 몇 년도까지 소급한다? 네, 아니면 특정해가지고요. 붙이겠다가 뭐 연평해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국회는 왜 안 하는 거죠?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겠죠. 이제 영화가 더 흥행하면은 하는 건가요? 뭐 꼭 영화 때문에 한다는 건 좀 너무 수준 낮은 것 같고,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 유진이하고 이번에 영화 보고 저 깨달았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희생 6명의 그 전사자 중에서 조천형 중사 한 명만 자녀가 있잖아요. 시은이. 조창현? 조천형 중사의 딸 시은이. 시은이하고 유진이하고가 동갑이네요. 동갑이죠. 그때 100일이었으니까요. 시은이가. 유진이는 아직 뱃속에 있었고. 그 두 사람은 만난 적은 없죠? 시사회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 예, 이번에요. 시은이는 어떻게 잘 컸나요? 잘 컸더군요. 걔도 중1이고요. 그때 유족 중에 자녀가 유족이는 걔 유일했어요. 다들 다 미혼이었잖아요. 미혼이고 젊었으니까요, 전사자들이. 미혼이고 한상욱 중사는 결혼했었습니다. 결혼했지만, 그리고 임신 중이었어요, 그때. 유산됐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 일이죠. 그건. 영화 속에서도 임신한 걸로 나오죠. 실화군요. 그건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잘하다가 이번 딱 만났는데 얘가 뭐 나중에 또 시은이 얘기 듣고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대전에서 얘가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그 유족분들하고 생존 장병들 또 영화사 관계자들 그 감독님도 그렇고 졸업식에도 찾아가 주시고 그 남은 분들이 굉장히 잘 챙겨주신 것 같더라고요. 시은이를. 그래서 다행히 주변에서 보살펴준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커서 기쁘게 봤습니다. 유진이는 뭐라 그러던가요? 영화 보고 나서. 뭐 진짜 저런 일이 있었어. 자기 태어나던 해 생긴 일이니까 뭐 전혀 기억은 못할 테고요.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애가 한글 읽을 수 있게 되고 나서 보고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다가 영화 한단다 그러니까 또 다시 읽고 그래서 그 감상도 저한테 얘기해주고 했었거든요. 왜 생긴 거야? 이런 거 왜 싸운 거야? 우린 왜 다친 거야? 북한 애들이 뭐 싸움을 더 잘해? 뭐 그런 얘기도 물어보고 우리가 전투력도 훨씬 우세했는데도 그렇게 사상자가 난 것도 할 말이 많죠. 그런 상황이고 영화 보고 나서는 정말 저 아저씨들 너무 뭐 아팠겠다. 가족분들 너무 슬펐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왜 싸운 거야라는 아이의 질문이 참 어른들을 힘들게 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설명을 어떻게 설명을? 그래서 한일 합방 이후부터 쫙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고 남북이 대치가 되고. 그럼 싫어할 것 같은데. 애가. 예, 싫어하죠. 네. 그래도 아빠가 설명해 주는데 들어야죠. 그때 진료하시면서 장병들한테 얘기하고 예. 영화에서 나온 그 장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나요? 전투 장면에 대해서는 네. 그때 또 시사회 때 봤던 사람이 권기영 상병 당시 네. 그 왼손이 적탄에 뚫린 상태에서 네. 팔로 받치고 싸웠다는 네. 전설이 있죠. 하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리얼하게 거의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그래. 표현됐다고 네.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이봉기 당시 대위도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어차피 예. 모르는데 실제 그 당시에 그 357에 있었던 병사의 말로도 굉장히 사실에 가깝게 예. 전투 장면이 잘 그려졌다. 예.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여쭤보긴 거기 한상국 중사랑 박동욱 병장 굉장히 친한 걸로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도 친했으니까 그랬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한상국 중사도 사람이 좋았고 그래서 잘 따랐다고 동혁이가. 그러니까 그런 관계 같은 것도 리얼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근데 전 제일 몰입이 안 됐던 게 네. 동혁이 어머님이 그 언어 장애를 네. 가지신 걸로 나오시잖아요. 네, 청각 장애랑. 그게 사실과 다르죠. 아주 말씀 잘하세요. 그러니까 전 좀 그 부분에서 몰입이 안 되는 부분이 그 있었습니다. 감독 김학순 김학순 감독님 인터뷰 봤는데 예.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 분으로 처리한 거는 의도가 있으신 네, 거예요. 의도가 있다고. 예.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확 갑니다. 네. 그래서 뭐 구질구질하게 여러 마디 보태는 것보다 아예 예. 정말 할 말이 없다라는 그거를 어떤 그 상징화했다고. 당시에 할 말이 있어도 못할 상황도 겪으셨던 것 같고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말 못할 슬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이해가 갑니다. 김학순 감독님 전화도 받았다고 하던데 그 이봉기 대위가 제가요. 네. 그때 만났는데요, 시사회에서 역시. 아니 시사회 말고 그 전에 시사회 때 만나신 거예요? 예, 그 전화 통화도 했던 것 같고요. 네. 시사회 때 무슨 이 글 읽었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이제 시사회 가면 또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유 강동님, 아유 이봉기 교수님이시군요. 말씀하시기는 그 글 덕분에 뭐 이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인사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모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모르겠다. 네. 뭐 약간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죠. 모티브 정도. 근데 그거는 최순조 작가님이라는 분이 쓰신 네. 연평해지는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셨다고. 최순조 했습니다. 작가님도 그 수필을 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그리고 그 소설책을 또 저한테 보내주셨었어요. 작가님이. 처음 만들고, 글 보고 영감을 받아서 소설을 썼고 이걸 한부 보내드립니다. 읽었더니 잘 쓰셨더군요. 프로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이 교수가 쓴 수필은 사실 뭐 원고지로 한 30매? 뭐 길진 않잖아요. 우리가 한 호흡에 다 읽을 수 있는 글인데. A4로 한 3장 되네요. 그죠. 네, 그 그런 것 정도. 같습니다. 지금도 청취자분들이 혹시 아직도 안 읽으신 분 있으면
그 유진아 네가 태어나던 해 이렇게 그냥 유진아 치면은 유진아까지만 치면은 뜹니다. 요새는 네.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클릭하면 뭐 저희 신문사 홈페이지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이 교수님보다 유진이가 더 유명해졌겠어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네. 학교에서 너 뭐 연평해전 어쩌고 물어보는 애들 없니?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던데요. 유진이란 이름은 되게 흔합니다. 이름이라서. 예. 그 또 다른 뭐 이렇게 또 재밌는 얘기 우리가 모르는 뭐 가족들 뭐 관련된 얘기라거나 시사회 현장 분위기라거나 뭐 그런 거 없나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뭐 이 사람들 영화에서 사람들 이름 살짝 비틀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조천영 그 영화 유족분들 이제 반응 딱 네. 보면 한상국 중사 그 사모님 하고 어머님은 굉장히 영화 보고 나서 만족하셨대요. 실제로 굉장히 멋있게 제일 멋있게 나온 분 중에 되죠. 네. 사실 그 윤영아 소령보다 한중사가 더 멋있게 그려졌다고도 조타키 딱 잡고 볼 수도 있죠. 예. 아 조타키 그 얘기도 그거 좀 있다고 하고 그 조천영 중사님은 거기서 굉장히 살집 있고 퉁퉁한 캐릭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준수하고 키도 컸고 그래서 해군의 상징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던 분이었대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6명의 전사자 중에서 3명이 뭐 주인공처럼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그렇죠. 포스터에도 3분이 나머지 3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 영화에서는 덜 중요하게 그려지는데 그 유족분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나요? 똑같이. 그건 모르죠.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상국 중사가 조타키에 막 벨트로 손을 묶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영화에서 각색했을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있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가슴이 찡했었는데 그 전투 시에는 실종된 걸로 처리됐다가 나중에 배에서 꺼냈지 않습니까? 40일 후엔가 인양했죠. 그렇죠. 그리고 배는 그 나중에 또 인양했고요. 그때 UDT 대원들이 되게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잠수해서 들어가서 꺼내려고 하는데 이 사후 강직이 있으니까 키에서 손이 안 풀리더래요. 그래서 수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상구가 집에 가자 했더니 그제서야 손이 풀려서 수습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끝까지 잡고 계셨다는 거는 그 얘기는 13년 전에 들은 이야기. 13년 전에 들은 얘기죠. 전설이었죠, 진짜 그건.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게 아마 모티브를 줬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묘사된 거에 있어서. 그러고 조천영 중사하고 그 병기장이었던 그 두 분이 그 포탑에서 황도현 중사 또 서우원 중사 그렇게 계셨죠. 그분 두 분은 병기장이었기 때문에 포탑에서 발칸포를 응사를 했고 근데 북에서 처음에 조준을 하고서 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피격당한 데가 조타실 함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윤영아 정장이 그때 사망을 했고 포탑 노리고 그러니까 다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그때 기관장이었던 서원 중사 같은 황도현 중사 같은 분은 엔진 보고 있다가 전투 시작되니까 나와가지고 M60 꺼내들고 응사하고 그랬다가 전사한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주인공처럼 묘사된 3분 말고 다른 3분도 그 스토리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뭐 6분을 다 스토리를 만들면 영화가 좀 이렇게 오히려 작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 드라마가 또 만들어지는 거는 또 3분이 엮인 게. 그 영화 보면은 그 북한군 그쪽에서 그 스나이퍼가 있어가지고 조준 사격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 설정일까요? 실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스나이퍼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처음에 그 염탐하러 그 어부를 가장에서 오죠. 오잖아요. 왔다 가잖아요. 돌 던지고 하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감독이라면서요. 그 배에 까메오. 올라타가지고 그 째려보고 가신 분 2명 중에 하나가 실제 감독이래요. 그 김학순 감독님. 김학순 감독님은요 어디에 까메오로 나오냐면은 그 북에서 막 고위 장교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등장했어요. 그 배에
왔다 간 사람은 아니군요. 그건 아니었던. 거기에 김학순 감독님하고 최순조 작가님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감독하고 원작 소설 작가도 카메오로 나오는군요. 자, 이미 200만 돌파해서 뭐 흥행이 잘 될 것 같은데, 자, 이봉기 교수님 연평해전 흥행 스코어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시죠. 흐름으로 보면은 1000만 가지 않을까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요새 좀 잘 된다 싶은 영화는 1000만 가는 것 같던데요. 하긴 옛날에 1000만 영화하고 요즘 1000만 영화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쉽게들 가는 것 같습니다. 1000만 넘은 영화 중에 하나는 저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네. 1000만. 터미네이터가 변수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네, 터미네이터 큰 영향 주겠습니까? 네, 볼 사람은 보겠죠. 뭐. 전 영화 보고 이제 굉장히 일찍 봤는데 보고 나오면서 최소 500만은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2배로. 저도 1000만 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다시 보는 사람도 너무 잘 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되게 한국 영화 치고는 그리고 실화를 다룬 영화 치고는 되게 이렇게 좀 드라이하다 그럴까요? 의외로 막 이게 감정을 막 격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 네, 오히려 담담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이게 분위기. 이런 얼핏 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의 향수, 뭐 군인들 남성 위주의 영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보면서 여기 청년의사 기자 여자분 한 분도 보시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한테도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20대 관객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그게 아마 흥행에도 청신호 아니냐 뭐 이런 분석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시사회 때 보고 나서 걱정이 됐던 게 과연 여자들이 볼까? 젊은 사람들이 볼까? 근데 지금 여자들이 많이 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그 영화는 사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다 사람 죽는 얘기고요. 그래서 1000만 관객 돌파하면은 뭐 좋은 일이 있나요? 원작자는 아니지만 수필 모티브를 줬는데 그런 얘기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던데 생기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뭐 그냥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도 이게 그 수필 온라인에 한번 확 퍼지고 나서 해마다 6월이면은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이제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니까 좋네 신기하네 뭐 그런 거는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처음엔 그랬군요. 처음엔 그랬죠. 신기하죠. 여기저기서 막 인터뷰하자 그러고 하니까. 막 인터뷰할 때도 막 떨리고 그랬는데 별로 떨리지도 않고 할 얘기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보면 이제는 어떤 사명감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때는 계속 지금 하는 게 이걸 알리자. 유족분들이 이렇게 맺힌 한이 있다. 그런 것들을 알리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뭐 더 이상 알릴 필요도 없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영화 모두가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 1000만 관객이 들면은 그게 제일 뿌듯하겠군요. 어쨌든 알리고 싶었던 그 스토리가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우리나라에서 뭐 애기들 영화 못 볼 애들 빼고 1000만이면 거의 인구의 반이 본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극장에서 1000만이면 나중에 이제 TV로도 보고 뭐 비행기에서도 틀고 이러면. 그렇죠. 그리고 주말의 명화 요즘 없지. 뭐 하여튼 TV에서 한다고 봐야죠. 케이블에도 나오고 하면 거의 다 보는 거죠. 그럼 뭐 일단 영화 보는 그 2시간 동안은 이 모든 사람들이 고스란하게 그분들 생각하면서 2시간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족분들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될 겁니다. 격려가 되고. 그 연평해전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런 감회가 있으실 거고요. 예, 이제 그 넘어서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바라는 부분 이런 것들 있으실 텐데요. 예. 이 연평해전 같은 것도 이번에 영화가 흥행을 하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야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기억해주게 된 거지. 만약 이 영화가 없었다면 그냥 2002년에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그냥 넘어갔겠죠. 그냥 그렇게 살고 여전히 군인들은 외롭게 나라를 지키고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을 드린 거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아까 보상금 얘기도 하고 나왔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나를 위해서
막 목숨을 잃거나 그런 분들은 남은 유족분들한테 팔자를 고치게 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민으로서. 그러면은 군인들 입장에서도 야 내가 잘못돼도 나라에서 책임지고 남은 가족들을 보살펴 주겠구나 하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까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고 미국 연수 중에도 느낀 거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엄청나요. 실제적으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보상해주고 그런 것들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소방수들, 경찰관들 엄청나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뭐 공항 같은 데 돌아다녀도 단적으로 그런 제복 입은 분들 지나가면은 대우가 일단 최고로 해줍니다. 빨리빨리 해주고 존경을 실어서 대해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남 위에서 막 힘든 일 하시는 분들 힘들게 사네 그러고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지만 의사들 요즘 들어서 좀 의사들에 대해서 뭐 존경해 줍시다, 존중해 줍시다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그랬던 거 보면 또 이러다가 온갖 피해들 고스란히 덤태기 쓸 테고요. 보상해 줄 것처럼 하다가 또 쓱 넘어가 버릴 테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별 덕이 안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 참 그런 군, 경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실 알고 보면은 그 한참 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 뭐 이럴 때 정말 극소수 높은 계급의 군인들 몇 명이 너무 많은 거를 가져가고 해먹는 바람에 그런 건데. 그렇죠. 그냥 정말 평범한 직업 군인들 그리고 부사관들 또 의무복무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기적이죠 사람들이.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뭐 그 군대 앞으로 이제 그 군이 더 뭐라 그럴까요 현대화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은 특히 이제 직업군인들 2년 단기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들 하던데. 그렇겠죠. 그러려면은 더 우수한 사람들이 가서 더 열심히 근무하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전문성도 높이고 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대우를 더 잘해줘야죠. 지금 뭐 이 전사 이후의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전쟁 없는 시절에 그런 대비를 할 때 있어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런 게 아쉬워요. 군인이 되면 잘 산대. 뭐 그렇게 돼도 진짜. 그러니까 서로 막 군인 하려고 우리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막 100대 1인데 군 장교나 뭐 이 부사관 지원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요새 하도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도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그나마 거기 좀 간다 이런 수준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거죠. 공무원보다 경쟁률이 더 높아야 될 것 같다. 우리끼리 아무리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다가도 뭐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없어지는 건데요. 최우선이 돼야죠. 그러게요. 뭐 메르스 사태로도 그냥 전국이 마비가 됐는데 사실은 안보의 개념으로 보면은 메르스나 이런 교전이나 뭐 해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거라고 저는 병 들어 주거나 총 맞아 주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으니까 이 영화를 계기로 조금 더 우리 안보를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이나 고마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뭐 오늘 원래 아까는 그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사하라 갔다 온 얘기도 시간 되면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진료 보러 가셔야 되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사하라 얘기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사하라가 지금 중요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금 잘못하면 또 메르스 비슷한 데잖아요. 거기가 사하라 낙타가 있었죠. 거기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계신 분들 혹시 저 심장에 문제 있으시면은 강원대병원에 이봉기 교수님 찾아가시면 이 군인 같은 심장내과 의사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봉기 교수님 또 진료 보러 지금 가셔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그냥 바쁘시간 시간 춘천에서 홍대 앞까지 요거 녹음하러 오셨다가 지금 다시 바로 또 춘천에 뭘로 오셨나요? 오실 때? 운전하고 왔습니다. 또 뭐
저 차 정도는 있어요. 네. 자, 이봉규 교수님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 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주말에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보셨으면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네. 네. 자, 나는 의사다 히포크라테스 함께 보내드린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